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훈 의원이 탈당 선언했죠? 네, 오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통보받은 데 반발하면서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았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그리고 서울 동작을 공천에서 배제됐던 이수진 의원, 또 하위 10%에 포함된 박영순 의원에 이어서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네 번째 현역 의원이 된 건데요. 예. 설 의원은 이 대표가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은 모두 쳐내면서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아부해야 이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돼버렸다라고 당을 비판했는데요. 다만 앞으로의 구체적인 거취, 새로운 미래로 합류할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들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선거구 획정 보고 및 현안 관련 토론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 보고라는 어떤 이 의원총회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쟁점은 사실 공천 갈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조사 일정이 있어서 의원총회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참석했습니다. 2시간 40분가량 27명이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비명계 의원의 상당수가 이 대표 앞에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특히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앞서서 이 대표가 혁신이라는 말은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남의 가죽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이 됐는데 자기 가죽은 안 벗기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이런 따가운 발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의총장을 떠나면서 이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 많은 의견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짧게 남겼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했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말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배제된 바 있죠. 그래서 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임 전 실장은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연임을 했던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까지 선언했습니다. 김 전 시장이 시흥을 공천심사에서 컷오프 됐는데요. 김 전 시장은 총선에서 민주당을 혼쭐 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게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라면서 국민의힘의 입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인데요. 지난해 4월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조광한 전 시장은 경기 남양주 병에 단수 공천돼서 친명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영입했던 오선의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지난 12일에 단수 공천돼서 또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도 국민의힘의 영입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공천 속보 정리해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조금 전에 8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단수공천, 경선지역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 곳들의 전략지역 지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서울 성북을, 인천 부평을, 경기 오산, 경기 용인갑, 충북 청주 서원, 충북 청주 청원 이렇게 6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기동민, 홍영표, 안민석, 이장섭, 변재일 의원은 공천 배제 가능성이 커졌고요. 경기 용인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도 공천이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현역으로는 윤호중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단수 공천 받으면서 각각 5선,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에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TK, PK 를 포함해서 2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주목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맞붙는 울산 남구을, 그리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경쟁하는 경기 성남 분당 을 지역의 결과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현역 의원인 안민석, 변재일 의원이 컷오프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대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의료 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가 전공의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 내일로 지정해 두고 먼저 의협에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월부터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 기소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고발당한 인물들을 보면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입니다. 또 복지부가 인터넷에 선동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 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서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간호사를 또 투입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를 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이 어제부로 이제 전면 시행됐는데요. 네. 원래는 간호사들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로 사실상 불법으로 의사의 업무 일부를 맡아왔었는데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고소 고발과 같은 법적인 위험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정부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각 병원이 알아서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재량껏 정하게끔 하는 방식 탓에 현장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시범 사업이 갑자기 시행된 데다 일반 간호사, 임상 간호사 등 업무별 최소한의 지침도 없어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 일본을 방문한 뒤에 전용기로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오늘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하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커버그는 지금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 전에 오늘 첫 일정으로 LG를 택했습니다. LG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LG와는 가상현실과 확장현실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지만 이 저커버그 이분 이름이 참 발음이 잘 안 돼요. 내일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AI 관련 면담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면담을 통해서 지금 AI 반도체나 첨단 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투자 확대 의지를 밝히고 국내 기업과도 협업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저커버그가 일본을 방문했었는데 이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나서 AI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예. 저커버그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인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자, 이분도 참 바쁘네요.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서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상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제가 상상도 잘 안 되는 금액인데 2,664조 원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시총 3위인 엔비디아까지도 넘어선 수치인데요.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건 지난 2021년 12월 이후에 2년여 만입니다. 예. 가장 크게 견인한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30% 넘게 올랐습니다. 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가격도 3% 가까이 올라서 3,238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코인 채굴을 하면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4월 반감기라고 합니다. 예. 이때는 코인의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져서 가격을 오르게끔 견인하게 되고요. 또 지난달 11일에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여기에 수십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맞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어제 3차 회의를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임시사령탑으로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황 감독이 3월 A매치 기간에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 2연전에서 태극 전사들을 지휘하는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인 정혜성 위원장은 황 감독은 축구협회 소속 지휘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성과도 보여줬고 국제대회 경험이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갖추고 있다면서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황 감독은 지금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잠시 투잡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황 감독은 4월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과 그리고 최종 예선 겸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바쁘겠네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